개척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 혁명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파이코인 가격이 0.25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죠.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11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 날짜가 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날인지, 왜 파이 핵심팀이 이 날짜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자료를 파다 보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분도 끝까지 보시면은 같은 느낌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ISO 2022. 이름부터 뭔가 어렵고 딱딱하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금융, 메시지 표준이에요. 지금까지 은행들은 각자 다른 언어로 대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은행은 한국어, 미국은행은 영어, 일본은행은 일본어. 서로 통역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ISO 2022가 도입되면요. 전 세계 모든 은행이 똑같은 언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해외 직구할 때 배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시죠? 미국에서 운동화 한 켤레 사면 배송비만 3만 원 넘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 전 세계 택배사가 같은 시스템을 쓰면 어떨까요? 비용이 확 줄어들겠죠. ISO 2022가 정확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국제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 시간, 오류가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월 21일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은행들이 구 시스템을 완전히 종료하고 ISO 2022로 전환하는 마감일이에요. 스위프트라고 들어보셨죠? 11,0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시스템인데 이 스위프트가 완전히 새 표준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대변혁입니다.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가 이 날짜에 맞춰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요.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9월 파이 네트워크의 창립자인 니콜라스 박사와 창가오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커뮤니티 미팅이었어요. 한국에서 580개 이상의 사업체가 파이를 받고 있으니까 현지 개척자들 만나러 왔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미국에도 개척자 많고 베트남에도 많고 나이지리아에도 많잖아요. 근데 창립자들이 직접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온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커뮤니티 행사라면 화상회의로도 충분했을 텐데요. 여기서 한 한국 개척자의 목격담이 나옵니다. 9월 하순 서울테크 지구의 한 기업 빌딩에서 두 창립자를 봤다는 거예요. 공식 일정에는 없던 방문이었죠. 그들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임원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대요. 그 건물에 어떤 회사가 있었는지 아세요? 사인 프로토콜, 블록체인 디지털 서명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기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인 프로토콜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디지털 서명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파트 계약할 때 도장 찍잖아요. 그 도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처럼 디지털 거래에서도 똑같은 효력을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ISO 2022 표준에서 은행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법적 검증 시스템이거든요. 파이에게 딱 필요한 기술 아닌가요? 물론 이건 아직 공식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 드시지 않나요? 설령 파트너십을 맺었다 해도 두 달 만에 그런 복잡한 기술을 통합할 수 있을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대형 기술 회사들이 새 시스템 통합하는데 몇 달, 길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8주 만에 완성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만약 한국 방문이 협상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다면요. 파이 핵심팀이 어떻게 일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준비 안 된 건 절대 발표 안 해요. 메인넷도 준비 다 되고 나서 발표했고 KYC도 인프라 다 갖추고 나서 출시했잖아요. 실제로 증거가 있어요. 7월에 파이노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향상된 거래 검증 프로토콜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8월에는 디지털 서명 검증 시스템 개선이 추가됐고요. 당시에는 그냥 일상적인 기술 업데이트로 넘어갔는데 지금 보면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파이 핵심팀의 컴플라이언스 모듈이 마지막 샌드박스 테스트 단계에 있대요. 스위프트 연동 금융기관과의 호환성을 검증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주목할 점은 파이덱스가 바로 오늘 11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료되면 파이는 리플이나 스텔라처럼 ISO 2022 호환 자산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현되면은 파이가 그냥 커뮤니티 코인이 아니라 진짜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는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삼각김밥 가격 수준에서 명품백 가격으로 점프하는 것과 비슷한 차원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안 쓰면 무슨 소용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중국에서는 파이로 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대가 아니라 수십 대가 파이로 거래됐대요.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나라 중 하나인데도요. 나이지리아에서는 라고스 한 시장에서만 30개가 넘는 상점이 파이를 받아요. 식료품, 의류, 전화수리까지. 베트남 커피숍들이 파이 결제를 받기 시작했고 필리핀에서는 일부 송금 서비스가 파이 테스트를 진행 중이에요. 필리핀이 연간 300억
$300억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을 받는 나라라는 거 아시죠? 그중 일부만 파이로 흘러도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리고 파이페이, 파이브릿지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나이지리아, 베트남, 필리핀에서 테스트 중인데요. 첫 2주 만에 10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대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GCB 골드 컨센서스 밸류 개념이 등장합니다. 31만 4,159달러. 이 숫자가 그냥 상상 속 숫자가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척자와 수천 명의 상인이 만들어가는 합의 가치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대형 기관과 고래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죠. 물론 이 가치가 실현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기반은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다른 개척자들과 의견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 파이혁명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최신 파이 소식과 분석을 공유하고 있어요. 혼자 정보 찾아다니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실 거예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파이가 정말로 ISO 2022 표준을 충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첫째, 글로벌 은행 시스템과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져요. 지금 암호화폐가 은행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책임 추적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누가 언제 왜 이 돈을 보냈는지 법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파이 거래 하나하나에 법적 구속력 있는 디지털 서명이 붙는다면요, 은행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규제 준수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이 생겨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규제와 싸우잖아요. 정부 감시를 피하려고 설계된 것들도 많고요. 근데 파이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규제를 네트워크에 직접 내장하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재미없어 보일 수 있어요. 암호화폐에 반항적인 매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생존 전략이에요. 살아남는 프로젝트는 규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규제 안에서 작동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GCB의 기반이 완성돼요. 은행들이 신뢰하고 정부가 인정하고 상인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화폐, 그게 바로 ISO 2022 준수가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치킨 한 마리 시킬 때도 카드가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어디서든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래가 된다면 그때서야 진짜 글로벌 화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는 무조건적인 장밋빛 전망만 드리는 채널이 아니거든요. ISO 202 준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파이 핵심팀이 직접 10월 22일에 뭔가를 발표하겠다라고 한 적 없어요. 커뮤니티에서 퍼지는 해석과 추측이 많은 상황이에요.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이 준비되더라도 채택이 문제예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쓰면 소용없잖아요. 5천만 명의 사용자가 있지만 실제로 파이를 적극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상인들이 얼마나 참여할까요? 이 부분이 아직 미지수예요. 또한 오픈 메인넷 완전 출시가 2026년 1, 4분기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요. 인프라 강화와 규제 승인을 위해서래요.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거예요. 기대는 하되 맹신하지는 마세요. 공식 발표 전까지는 모든 게 가능성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라톤을 뛸 때 초반에 전력 질주하면 끝까지 못 가잖아요. 파이도 마찬가지예요. 긴 호흡으로 가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개척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첫째, KYC를 반드시 완료하세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최근 파이 핵심팀이 새로운 AI 기반 KYC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336만 명이 추가로 완전 인증을 통과했대요. 그리고 현재까지 약 700만 명이 메인넷으로 이전을 완료했고요. KYC가 완료돼야 여러분의 파이가 진짜 가치를 갖는 자산이 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제발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다가 기회 놓치시면 저한테 뭐라 하셔도 저는 책임 못 져요. 둘째, 암호 문구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이건 여러분 금고 비밀번호랑 똑같아요. 잃어버리면은 아무도 복구 못해요. 종이에 적어서 절대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하시고요. 절대 누구한테도 공유하지 마세요. 셋째, 파이를 실제로 사용해 보세요. 보유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주변에 파이 받는 상인이 있으면은 가서 써보세요. 다른 개척자에게 보내보세요.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할 때 생기는 거예요. 점심값 10,000원을 파이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의 거래가 파이 생태계에 작은 벽돌 하나를 쌓는 거예요. 넷째, 정보를 계속 챙기되 휩쓸리지 마세요. 모든 루머를 믿을 필요 없어요. 공식 발표 위주로 확인하시고 너무 과대 포장된 전망은 걸러서 들으세요.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파이 네트워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분명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니콜라스 박사와 창가오 박사의 한국 방문, ISO 2022 마감일과의 타이밍, 컴플라이언스 모듈 테스트, 파이페이와 파이브릿지 파일럿 프로그램, 이 모든 게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치밀한 계획의 일부인지 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파이 핵심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발표한 적이 없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건 뭔가 큰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11월 22일이 지나도 별일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ISO 2022 준수가 실현된다면요, 그때 파이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0.25달러
참여하는 이 코인이 말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준비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거죠. 키우씨 완료하시고 암호 문구 보관 잘 하시고 파이 생태계에 참여하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파이 관련 중요한 소식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파이 혁명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심층 분석과 실시간 업데이트를 매일 공유하고 있어요. 혼자서 정보 찾아다니시는 것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영상 설명란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에 여러분 나라 이름이랑 함께 파이가 ISO 2022 준수할 것 같다 혹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의견들 정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척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파이 혁명이었습니다.